이 할머니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길 원했죠. 서울 외곽 7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 단지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골목마다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죠.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이 동네의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고 누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74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말순 할머니는 그리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천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녔죠.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 같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어요. 조용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 말이 별로 없고 누구와도 깊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말순 할머니는 굳이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한 말만 했고 상인들이 건네는 인사에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렇다고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누가 진심으로 웃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인사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접혀 있었죠. 시장 입구를 지나 채소 가게 앞을 걸을 때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낡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10,000원짜리 2장과 병원 진료 카드가 살짝 보였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그걸 보고 건성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거 흘리고 다니면 큰일 나요. 요즘 세상에 누가 주워다 드리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지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다가 빠르게 시선을 거뒀죠. 아무도 먼저 주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건 번거로운 일이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할 때보다 나를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진짜 얼굴이 나오지. 그날 이후 말순 할머니는 자신을 더 초라하게 보이게 했어요. 일부러 더 낡은 옷을 꺼내 입었고 걸음도 조금 더 느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며칠 뒤 말순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다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엔 일부러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깐 멈칫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고 중년 여자는 혀를 차며 저런 할머니들 요즘 정신이 없으시네라고 중얼거렸죠. 결국 말순 할머니는 스스로 지갑을 주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노트 한 권을 꺼냈죠. 그 안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시장 지갑 사건. 아무도 주워주지 않음.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펜을 들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말순 할머니에겐 가족이 있었어요. 조카 셋이 서울 이곳저곳에 살고 있었죠. 명절이면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 건강하시죠? 짧은 안부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늘 잘 지내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죠. 조카들도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최근 들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거나 정말 힘들 때 누가 올까? 궁금했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모은 건물들, 서울 곳곳에 흩어진 작은 부동산들,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고마운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지.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할 때라고. 말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하나둘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평소보다 조금 더 약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 고모야. 요즘 몸이 자주 아프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큰조카 정수였어요. 아, 고모. 어디가 아프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한숨을 섞어 말했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약 타먹으라고 하더라고. 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요즘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 전화 너머로 정수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모, 제가 이번 주는 출장이 있어서요. 다음 주쯤 한번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정수의 반응을 간단히 기록했어요. 다음 주에 온다고 했음.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정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을 뿐이죠. 오지 않음. 둘째 조카 민정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했습니다. 민정은 여자라서 그런지 좀 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래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혼자 가려니까 좀 그렇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고모, 제가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이번 주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요양보호사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예상했던 일이 확인된 것뿐이었죠. 막내 조카 영호는 3명 중 가장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늘 정신없이 살았고 전화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고모인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연락했어. 시간 될 때 전화 한번 해줄래?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 왔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고요.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세 사람의 반응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어요. 정수는 약속을 했지만 오지 않았고 민정은 요양보호사를 추천했으며 영호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마음은 말보다 기록이 빠르구나.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아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 할머니였어요. 박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보다 2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죠. 말순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편찮으세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별일 아니에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의지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말이야. 말순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조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러 갔던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진 속 조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손을 잡고 고모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들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천천히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말순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말했어요. 여보, 내가 가고 나면 당신 혼자 남는데 괜찮겠소? 말순 할머니는 그때 대답했죠. 괜찮아요. 조카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위로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조카들은 장례식장에 왔다가 바쁘게 떠났어요. 명절에 짧은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을 보인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아줄 사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험은 시작 단계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카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정수는 약속했던 방문을 하지 않았고 민정은 요양보호사 정보만 문자로 보내왔으며 영호는 여전히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조카들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집 보증금 문제로 고민이 좀 있어.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좀 더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본 거였죠. 돈 문제라면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어요. 고모, 보증금이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당장 다음 달까지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좀 막막하네. 정수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모,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알아보고 계세요?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직접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했죠. 말순 할머니는 노트에 정수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만 함. 민정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 그거 큰일이네요.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역시 직접 나서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연락처만 보내주면 끝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민정의 반응도 노트에 기록했어요. 부동산 연락처만 보내줌. 영호는 이번에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문자가 왔어요. 고모,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요. 보증금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영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알아서 해결할게. 영호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네, 고모. 힘내세요.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조카 모두 비슷했어요. 걱정하는 척은 하지만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았죠.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말과 행동은 다르구나.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정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정수야,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고모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 오후는 어때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요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말순 할머니는 노트에 날짜를 적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정수와의 약속.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낡은 코트 대신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집 앞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찻집은 조용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정수를 기다렸어요. 2시가 되었지만 정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2시 30분이 되었을 때 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뵐게요. 말순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예상했던 일이 또 한 번 확인된 것뿐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계산을 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 길 말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서서 적었어요. 정수,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음. 30분 뒤 문자로 사과. 그리고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노트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 주소, 임대료, 보증금 내역들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서울 곳곳의 작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말순 할머니도 옆에서 함께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껴 쓰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였고 그 다음엔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건물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말순 할머니는 혼자서 그 건물들을 관리했어요. 세입자들과 계약서를 쓰고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챙기고 임대료가 들어오면 은행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카들도 이웃들도
아무도 말순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아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싶었어요. 돈은 언제든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노트를 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은 모두 바쁘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쁜 게 아니라 나를 챙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한 고모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순 할머니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누가 끝까지 남는지 천천히 지켜볼 거야. 정수와의 약속이 무산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세 조카 중 가장 다정한 편이었고 여자라서 그런지 말투도 부드러웠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민정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민정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응, 나 고모야.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고모는 괜찮으세요? 민정이 물었죠.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말이야, 요즘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 그래서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놀러 와줄 수 있을까?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고모. 제가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이랑 남편 일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떠세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말순 할머니는 노트에 날짜를 적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민정과의 약속.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거실을 쓸고 탁자를 닦고 찻잔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좋아하던 과자도 미리 사다 놓았죠. 오후 3시가 약속 시간이었어요. 2시 반쯤 말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3시가 되었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민정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3시 40분쯤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작은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괜찮아.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먼저 병원 다녀와. 민정은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고모. 다음에 꼭 뵐게요.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탁자 위에 과자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먹지 않을 과자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실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 조용히 적었습니다. 민정, 약속 시간 40분 뒤 전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핑계는 언제나 그럴듯하지.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핑계보다 방법을 찾는 법인데.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영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세 조카 중 가장 성공한 편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집도 강남에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바빴고 연락도 가장 뜸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호야, 고모가 상의할 게 있어서 그래.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영호의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급하신 건가요?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영호는 잠시 뒤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어때요? 고모댁 근처 식당에서 만나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12시가 약속 시간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11시 50분쯤 식당에 도착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오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12시 30분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혀서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영호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낼 수 있을까?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한 달 뒤쯤이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연락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영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죄송해요. 나중에 꼭 뵐게요.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식당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대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죠. 말순 할머니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호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영호, 회의 때문에 못 온다고 함. 한 달 뒤에 보자고 했지만 오지 않을 것임.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조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각자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지만 결국 오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다린 게 잘못이었구나. 사람은 필요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을 때 오는 거였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죠. 이제 알았어. 조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조카들과의 약속이 모두 무산된 뒤 말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가지 않았고 이웃들과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집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은행 통장들이 서랍 가득 쌓여 있었죠. 말순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산 작은 상가, 몇 년 뒤 마련한 오피스텔, 그리고 점점 늘어난 건물들. 모두 땀 흘려 일하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돈은 쥐고 있을수록 가벼워지고 사람은 놓치면 다시 오지 않더라. 말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해볼 때라고.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조카들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절박한 내용이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혼자 가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 문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실제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고 병원 예약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정수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 걱정되네요. 언제 병원 가세요?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야.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정수의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고모, 금요일은 회사 미팅이 있어서요. 토요일은 안 되나요?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 예약이 금요일로 잡혀 있어서 변경이 어려워. 괜찮아, 혼자 갈게. 정수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노트에 정수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회사 미팅 핑계. 날짜 변경 제안만 하고 직접 오겠다는 말 없음. 민정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 많이 아프세요? 병원 어디로 가세요? 말순 할머니는 병원 이름과 시간을 알려줬어요. 민정은 잠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모, 제가 그날 애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남편한테 부탁해 볼까요?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정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영호에게는 문자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는 3번의 벨소리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고모, 무슨 일이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영호야, 고모가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혹시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택시비는 줄 수 있지만 시간은 낼 수 없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영호야. 혼자 갈게.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영호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택시비는 주겠다고 함. 직접 오는 건 안 된다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갈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옷을 입고 가방에 진료 카드와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혹시 조카들 중 누군가 연락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말순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말순 할머니는 혼자 앉아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김말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걸어갔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좋지 않네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으셔야겠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밀 검사 결과 나오면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어요. 다리가 아팠고 머리도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금요일 병원 혼자 다녀옴. 조카들 중 아무도 오지 않음. 연락도 없음.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는 거였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어요.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상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너무 아팠습니다. 기다린 게 잘못이었어. 사람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였어.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조카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말순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건물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돈 없이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병원을 혼자 다녀온 뒤 말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말순 할머니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조카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산 상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말순 할머니와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었고 남편은 말순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였으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남았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조카들도 자주 찾아왔었어요. 명절이면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죠.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공책을 펼쳐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 말순이랑 새로 산 건물에 다녀왔다. 작은 건물이지만 우리 둘이 함께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샀으니 뿌듯하다. 말순이가 말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조카들 도와주자고. 착한 사람이야, 우리 말순이는.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조카들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조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순 할머니를 찾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요. 말순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다시 건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울 곳곳에 흩어진 작은 건물들, 오피스텔, 상가들의 등기부등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산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 돈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카들에게 줘야 할까요? 하지만 조카들은 말순 할머니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돈을 준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말순 할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곁에 남아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였죠.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채소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시장 입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와서 가게를 시작했고 말순 할머니와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아, 수진 씨. 잘 지냈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요즘 못 뵀던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집에 좀 있었어요. 수지는 말순 할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조카들도 묻지 않았던 걸 수진이 먼저 물어본 거였죠. 응, 잘 먹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반찬 새로 만들었는데 조금 드릴게요. 혼자 사시니까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수진은 가게로 들어가 반찬통을 싸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수진이 내민 반찬통을 받으며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걸 왜 주려고 그래요? 돈을 내야지.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드세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알잖아요. 제가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계산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조카들도 하지 않았던 걸 남도 아닌 수진이 해준 거였으니까요. 고마워요, 수진 씨.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며 반찬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가방 속 반찬통을 생각하며 걸었어요. 수지는 말순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혼자 사니까 챙겨주고 싶었던 거였죠. 조건 없는 마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말순 할머니는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걸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노트를 펼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수진, 시장 반찬 가게 주인. 아무 조건 없이 반찬을 줬다.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말순 할머니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내가 찾던 건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었어.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지켜보기로. 누가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조건 없이 곁에 남아주는지. 수진을 만난 뒤로 말순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말순 할머니는 수진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수진은 먼저 반갑게 인사했고 가끔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줬어요. 말순 할머니가 사양해도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저도 기분 좋아요.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엄마도 혼자 사시거든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뵙는데 할머니 챙겨드리면 엄마한테 하는 것 같아서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챙겨준 거였죠. 말순 할머니는 그날부터 수진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조카들에게도 수진에게도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카들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모두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수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민정은 알겠어요. 갈게요라고 했으며 영호는 시간 내볼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거실 탁자를 닦고 찻잔을 꺼내놓고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과 열쇠 다발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죠. 오후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민정이었어요. 고모 왔어요. 민정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모, 이게 뭐예요? 곧이어 정수와 영호도 도착했습니다. 세 조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말순 할머니는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조카들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네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전부 내 거야. 조카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모, 이게 다 고모 거예요? 어떻게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고모부랑 젊은 시절부터 하나씩 모은 거야. 서울 곳곳에 작은 건물들이 있어. 영호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고모,
그럼 이 건물들이 전부 고모 명의라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평생 아껴 살면서 모은 거지. 너희한테 말 안 했던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나는 생각했어. 이 돈을 누구한테 남겨야 할까? 너희들은 내 조카니까 당연히 너희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조카들은 숨죽여 말순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을 시험했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집을 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 중 누가 왔니? 조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바쁘다고 했지. 회사 일, 애들 일, 가족 일. 다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 나한테 시간을 낼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닐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바빠서. 말순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정수의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 봤어. 말순 할머니는 탁자 위에 열쇠 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건물들의 상속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사람에게만 간다. 조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누구냐고? 너희들이 아니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챙겨줬어. 내가 돈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말순 할머니의 말에 조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고모를 소홀히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민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그때가 기회였어. 영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제가 택시비라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최선이 택시비였구나.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필요했던 거야. 조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나랑 고모부는 너희를 정말 예뻐했어. 소풍 갈 때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세뱃돈도 챙겨줬지. 그때 너희들은 고모를 좋아했어.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크고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너희들 발걸음이 뜸해졌어. 나는 그냥 가난한 혼자 사는 고모가 됐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라. 말순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정수의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맞아. 나도 이해해. 사람은 다 바쁘고 각자 살기 바쁘니까.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탁자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수진한테 물려줄 거야. 유언장도 이미 작성했어. 조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내 돈이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야. 말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달라. 혼자서 작은 가게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나한테 조건 없이 잘해줬어. 영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고모,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유언장 맡겼어. 내가 죽으면 수진이 전부 상속받을 거야. 조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다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과 영호도 고개를 숙이며 현관으로 향했죠. 말순 할머니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조카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만나러 시장에 갔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에게 찻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잠깐 시간 낼 수 있어요? 수진은 흔쾌히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사실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서울에 건물이 몇 개 있어.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가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 씨를 시험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보일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을 때도 조건 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게... 말순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통과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챙겨줬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수진 씨한테 물려주기로 했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빼려 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수진 씨는 진심이었으니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한 거예요. 엄마 생각나서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가진 걸로 남는 게 아니라 남긴 마음으로 기억되는 거구나. 몇 달 후 말순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이미 정리됐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조용히 사는 것뿐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 할 일은 다 했어. 사람은 가진 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남긴 태도로 오래 남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